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을 찍거나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일상이 되면서 포토샵이 현대인의 필수 프로그램 같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쓰이는 포토샵의 기능들을 알아보고 실제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 40분 시청으로 누구나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실행하시면 첫 화면에 뉴 파일과 오픈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뉴 파일은 새로 파일을 만드는 것이고요. 오픈은 기존에 있는 사진이나 또는 기존에 작업했던 포토샵 파일을 여는 게 되겠죠. 기존에 있던 사진을 여실 때는 오픈 눌러서 여기서 골라서 열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탕화면이나 폴더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어주셔도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열게 되면 포토샵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우선 간단하게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 포토샵에서 쓰이는 메뉴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툴 팔레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툴 팔레트는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붓도 필요하고 물감도 필요하고 지우개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 도구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도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컨트롤 팔레트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도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마다 여기 있는 컨트롤 패널이 전부 바뀌게 되겠죠. 자, 이 도구는 이 도구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 도구들마다 컨트롤 패널에서 각각 다르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이 있겠죠. 여기서 모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 창 위에 보시면 탭이 보이시죠? 포토샵은 하나의 파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는 탭이 나오게 되겠죠. 이 탭과 연결된 작업 공간이 하나의 파일이 되겠고요. 또 다른 파일을 열게 되면 또 탭이 하나가 더 생기겠죠. 이 탭을 누르면 또 이 탭에 대한 작업 공간이 나오게 되겠죠. 각 탭마다 다른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연 그림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2268 픽셀 곱하기 4032 픽셀이라고 하죠. 이 사진의 픽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이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축키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기 있는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죠. 툴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에 손바닥이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해서 옮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툴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손바닥 툴이 필요할 경우 또 누르고 이용하고 또 다른 툴로 변경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우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화지를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단축키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확대 축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스페이스와 확대 축소야말로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 되겠어요. 뭔가 작업을 할 때 일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돋보기 툴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돋보기 툴 누르시고 클릭해서 우측으로 움직이면 확대, 좌측으로 움직이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좌우측으로 움직여서 확대 축소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여기는 손바닥 툴과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툴을 바꿔야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돋보기 툴도 단축키를 이용을 합니다. 자, 아까 도화지를 움직일 때 손바닥 툴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단축키 뭐였죠? 스페이스였죠? 자, 스페이스를 일단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을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돋보기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축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은 띄고요. 스페이스는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Alt를 누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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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태할 필요 없이 아까 같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우측으로 확대, 좌측으로 축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이쪽을 확대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 드래그 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를 확대, 클릭 드래그.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대 축소를 한 다음 손만 떼게 되면 바로 원래 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용해서 원래 위치대로 놓으면 되겠죠. 자, 지금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포토샵을 더 깊이 있게 배우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제 강의만 보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축키만은 꼭 외우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도 많이 찍으시고 하시는데 사이즈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많죠. SNS에 올린다든지 또는 사진을 찍었는데 엉뚱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싶다든지 또는 사진을 가로로 놔야 되는데 이렇게 세로로 돼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자르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이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자, 이럴 때는 툴 팔레트에서 크롭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크롭 툴 누릅니다. 그러면 코너와 변에 조절점들이 생기게 돼요. 변을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변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너를 보시면 꺽쇠가 보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좌우측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변을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죠. 코너를 잡으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교한 조절이 조금 힘들겠죠. 이렇게 변으로 따로따로 조절하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직 부분 조절하고 여기서 수평 부분 조절을 하면 좀 더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조절을 하셨으면 이제 확정을 해야 되겠죠. 자, 안쪽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잘려 나간 거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내가 원하는 곳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한 명령 취소, 컨트롤 Z. 명령 취소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컨트롤 Z는 컴퓨터에서 쓰이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알아두시면 다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진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사진이 세로로 서 있어요. 저는 가로로 눕히고 싶어요. 우선 툴부터 이동 툴로 바꿔줍니다. 툴 팔레트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이동 툴, 즉 무브 툴이 있죠. 항상 모든 작업은 기본 툴이 무브 툴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른 툴로 바꾸고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 툴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있죠. 이미지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로테이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80도가 있고요. 90도 클럭 와이즈와 90도 카운터 클럭 와이즈가 있죠. 자, 이것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자, 클럭 와이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옆으로 조금 움직여 놓고요. 이미지 로테이션, 클럭 와이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로테이션, 카운터 클럭 와이즈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90도씩 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0도도 되죠? 180도 하면 180도로 돌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플립 호리젠탈과 플립 버티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전이에요. 뒤집는 거죠. 로테이션과는 다릅니다. 자, 호리젠탈로 플립 시켜 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힌 상태죠. 에디트 언두 해볼게요. 그렇죠. 마치 거울에 본 것처럼 반전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티컬로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반전이 되겠죠. 이렇게 주더라도 이미지 화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90도만 더 돌려볼게요.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섰네요. 자, 그 다음에 약간 각도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미지 로테이션에 보면 arbitrary라고 있죠? arbitrary 하시면 각도를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원하는 각도를 줄 수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원하는 각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돌려줄 수가 있겠죠.
이미지 로테이트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많이 쓸 일이 있을까요? 로테이션 정말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바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바다 사진은 안정적으로 보이죠? 자, 위에도 어느 정도 넓이가 있고 아래쪽 바다도 넓이가 있으면서 자, 여기 있는 수평이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줍니다. 자, 하지만 이 사진은 뭔가 불안정해요. 일단 위쪽이 너무 좁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바다의 수평선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어딘가 사진을 찍다 만 것 같죠? 자, 이럴 때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미지에 로테이션 들어가서 아비트레이로 들어간 다음 자, 여기서 클럭와이즈는 어때요? 시계 방향 이쪽으로 도는 거죠. 자, 이게 반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쪽 수평선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고 여긴 내려가야죠. 자,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카운터 클럭와이즈 주시고요. 1도 정도만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사진이 지금 돌아갔죠? 자, 그 대신 원래 있던 도화지에서 사진만 돌아갔으니까 바닥에 하얀색 배경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잘라주는 거죠. 여기는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는 흰색이 보이지 않도록 잘라줍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그 다음 이쪽도 잘라주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잘라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정,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사진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아까와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벌써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툴이 많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사진을 자르고 로테이션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진을 찍다 보면 정말 많이 쓰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삐뚤어진 사진 바로 잡을 때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이 사실은 옆에 다른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찍혔으면 보기가 좋은데 자, 이렇게 옥에 티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엉뚱한 사람이 찍혔어요. 이럴 때 사진을 자르는 겁니다. 여기 있는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줘 버리면 더블 클릭합니다.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필요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크롭 툴과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 로테이션 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포토샵은 선택을 한 다음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죠. 자, 선택 툴은 여기 있는 원형 선택 툴과 사각형 선택 툴, 그 다음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라쏘 툴, 그 다음 직선으로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내는 폴리곤 라쏘 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오브젝트 셀렉션과 퀵 셀렉션, 매직 밴드 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선택 툴이에요. 그만큼 선택 툴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선택을 왜 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원형 선택 툴이 있어요. 자, 이걸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망고가 있네요. 이 망고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는 원형 선택 툴, 엘립티컬 마키 툴로 자,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망고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된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선택이 덜 돼 있죠. 우리는 선택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 툴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무브 툴, 이동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들고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물체 부분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하얗게 나오죠. 자, 이것은 도화지색이 되겠습니다. 도화지색은 툴 팔레트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 백그라운드 컬러의 색이 여기에 나오게 돼요. 자,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볼까요?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무브 툴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마우스 커서 옆에 십자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선택 구역 안으로 가져가면 가위로 바뀌죠. 자, 이 부분을 자른다는 뜻인데 이때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에 화살표가 두 개가 생기죠.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게 복사가 되죠. 자, Alt와 그냥 옮기는 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옮기거나 그냥 옮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겠죠. 선택이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부분만 옮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는 내가 어떤 걸 옮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어 볼까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기를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선택 구역만 밝기가 올라가죠? 자, 그 다음 컨트라스트죠?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면 선택 구역만 컨트라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구역만 밝게 한다든지 어둡게 한다든지 또는 똑같은 물체를 또 하나 복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레이어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선택된 부분을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C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를 열어주겠습니다. 레이어를 열게 되면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나오죠. 이렇게 사진을 열게 되면 기본 바닥에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그라운드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백그라운드 위에 새로운 층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레이어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이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여시든지 항상 백그라운드 상태가 됩니다. 제일 바닥에 붙어 있는 기본 이미지가 되겠어요. 어떤 걸 열어도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분을 옮기고자 한다든지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고 싶다든지 그 부분만 밝기나 어둡기를 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때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난 다음 다시 수정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피해서 붙이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이동 툴, 무브 툴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로 붙인 레이어에 있는 물체를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택이 돼 있지 않아도 움직이게 되죠.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격자 무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있죠. 자, 이 격자 무늬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위쪽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만 물체가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책상에 이런 그림을 올려놓고 그 다음 이 그림을 복사한 다음 여기 있는 망고만 잘랐어요. 가위로 자른 다음에 그걸 이 위에다가 얹어 놓은 겁니다. 즉 책상에 얹는 순서대로 레이어 위로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눈은 위쪽에서 아래로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위에 얹혀 있으니까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 망고 아래 부분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그림 위에 오려서 뭔가 물체를 얹었을 때 가려서 안 보이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책상에 그림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오려서 그 위에 계속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얹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밝기나 어둡기를 바꿀 때도 선택할 필요 없이 해당 레이어를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레이어를 선택하면 색이 바뀌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자, 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만 바뀌죠. 나머지는 안 바뀌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선택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래쪽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려서 올려놓은 물체만 잡고 거기에 색을 입힌다든지 위치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는
같은 그림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림을 열었을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 손바닥 위에 망고를 얹어 놓은 모습으로 합성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열 때는 파일에서 오픈으로 여셔도 되겠지만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열려있는 이 탭 우측에 빈 공간에 놓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 바로 또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에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레이어는 다른 곳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를 이쪽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레이어에 있는 물체를 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선택 툴로 또 선택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해당 레이어에 있는 아이콘 부분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은 제외하고요. 물체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레이어 1번에는 물체가 이 망고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이 아이콘을 찍게 되면 이 망고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복사를 하실 때도 다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C 하고요. 새로운 이미지를 여시고 컨트롤 V로 붙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죠. 또 새로운 레이어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아까 이 손 그림을 열었을 때도 항상 백그라운드 상태로 나오죠. 이제 붙이면 레이어 또 1이라고 생기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위치를 잡아서 얹어주면 되겠죠. 자, 너무 크죠?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레이어에 있는 물체의 사이즈를 줄일 때는 컨트롤 T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레이어에 있는 물체만 바운딩 박스로 표시를 해주게 돼요. 이 바운딩 박스에서 코너를 잡고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조절한 다음 더블 클릭하시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합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그대로 있죠.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 선택 해제할게요. 컨트롤 T.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 레이어를 다른 그림으로 옮길 거예요. 자, 이 레이어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옮기려고 하는 그림이 있겠죠. 그 그림의 탭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 그림이 활성화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림 위에 놓고요. 마우스에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들어오죠. 자, 아까 같이 선택해서 카피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왔네요. 자, 새로 복사해서 가져온 거나 같은 거죠. 자, 지금 원래 하나는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복사한 거고 또 한 번 복사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복사한 게 두 개가 얹혀지죠. 레이어는 얹는 대로 계속 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얹게 되면 약간 느려질 수는 있겠죠. 자, 이걸 또 줄일게요. 컨트롤 T. 그 대신 레이어가 선택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자, 그 다음 더블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를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물체를 원하는 그림에 합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런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어요. 이 레이어를 버리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휴지통에다가 버려줍니다. 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휴지통이 박스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필요 없는 레이어를 버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뒤에 있는 망고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앞쪽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이 부분이 가려져 있죠. 자, 그럴 때는 잠시 꺼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 좌측에 보면 눈들이 있어요. 이 눈을 끄면 레이어가 잠시 가려지게 됩니다. 꺼볼게요. 그러면 가려졌죠. 안 보이죠? 자,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잠시 가려주는 거예요. 다시 눈을 키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려진 물체를 없애고
여기에 뭔가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눈을 키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다 꺼볼게요. 그러면 이물체만 남게 되죠. 지금 눈이 켜진 레이어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망고 하나만 보이게 되는데 바깥쪽에 보시면 격자 무늬가 다 나오죠. 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물체를 가위로 오린 다음에 도화지나 그림 위에 얹게 되면 이 물체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죠. 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을 끄고 켜서 원하는 레이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파일에 가시면 Save, Save As, Save Copy 세 가지가 있습니다. Save와 Save As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저장이 돼 있는 것을 또 다른 것으로 복사해서 저장을 하는 게 Save As죠. 자, 여기 Save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Save on your computer라고 나오죠. Save on your computer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이브하는 창이 나오게 되겠죠. 자, 바탕화면을 누르고요. 여기서 저장을 하는데 자, 확장자가 뭐라고 붙죠? PSD로 붙습니다. 포토샵 파일은 확장자가 PSD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PS라고 쓰여진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면 무조건 포토샵 파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만 열 수가 있죠.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사진들 카톡으로 많이 전송을 하시죠? 카톡으로 전송을 한다거나 또는 메시지로 전송 또는 이메일로 전송을 했을 때 포토샵이 없는 사람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로 저장해야 되죠? JPG로 저장을 해야 되죠. 자, 파일에 가시면 Save에 들어가거나 Save As에 들어가서 Save on your computer 한 다음 파일 형식을 눌러보시게 되면 JPG가 없어요. PSD로 밖에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JPG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파일 들어가셔서 Save a Copy를 들어가셔야 돼요. Save on your computer 합니다. 그러면 포토샵 PSD라고 똑같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 가지가 또 나오죠. 여기서 JPG를 선택을 해주시면 JPG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장을 하실 때 나중에 수정할 걸 대비를 해서 PSD를 하나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JPG로 저장하는 게 안전하겠죠. 자, PSD로 저장하지 않고 JPG만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있는 망고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JPG는 레이어가 저장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죠. 나중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되도록이면 PSD 하나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포토샵에 있는 모든 작업은 전부 레이어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보실 기능은 글씨를 쓰는 타입 툴 기능인데요. 글씨를 쓰는 것도 무조건 레이어가 기준이 됩니다. 일단 글씨를 써볼게요. 자, 좌측 툴에 보시게 되면 T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글씨를 쓰는 툴입니다. 어도비 프로그램들에서 T라고 나오면 무조건 글씨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타입 툴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그림 위로 가져오시게 되면 I자 커서 옆에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나오죠. 이것은 글씨를 쓸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렘 입섬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글씨를 쓰는 방법은 워드나 메모장에서 글씨 쓰는 거와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형키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엔터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자, 글씨 썼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자마자 어때요?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레이어 1이라고 해서 T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글씨 레이어라는 뜻이에요. 이 글씨 레이어에는 그림 같은 거를 넣을 수 없습니다. 글씨만 쓸 수 있는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레이어 이동하듯이 여기 있는 무브 툴로 글씨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포토샵에서 글씨를 썼을 때 최고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아무 곳이나 글씨를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워드나 HWP 같은 워드 프로세서는 글씨를 썼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 위치에만 글씨를 쓸 수 있는 반면 포토샵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라든지 전단 이런 것들은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워드는 그렇게 작업하기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포토샵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씨 양이 많은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되는 것은 그런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한두 장짜리는 이런 식으로 전부 포토샵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또 타입 툴 누르시고요. 자, 마우스를 그림 위로 가져가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 박스 또 나오죠. 자, 이 커서를 글씨 안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바깥쪽에 있던 점선 사각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긁을 수도 있고요. 글씨를 추가하거나 지울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서 편집하듯이 이 글씨를 다 편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우스 커서에 점선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레이어는 내가 원하는 만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림 하나에 글씨도 여러 개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글씨를 여러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글씨도 필요 없으면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씨를 변형을 해볼까요? 자, 타입 툴 누르시고요. 이 글씨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구역만 변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무브 툴, 이동 툴로 레이어에 있는 이 썸네일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글씨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전체를 선택을 해서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일부분만 선택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커서로 원하는 부분만 긁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상단의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글씨에 대한 조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미체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서체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서체가 볼드체나 이태릭체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여기 누르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은 서체가 지원했을 때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서체가 지원을 안 하죠. 그 다음은 뭐예요? 글씨 크기죠.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72포인트까지 조절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80포인트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직접 긁어서 내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글씨 크기를 표시하는 이 아이콘 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손가락 양 옆으로 화살표가 나오죠. 이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드래그하거나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글씨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보이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렬 방식인데요. 좌측 정렬. 그렇게 되면 글씨의 좌측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중앙 정렬. 문장의 중앙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 우측 정렬하면 문장의 우측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을 했을 때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글씨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렬하는 우측에 보시게 되면 하얀색이 보이죠? 자, 이건 뭘까요? 글씨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는 막대 슬라이드가 컬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컬러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컬러에서 원색, 그 원색이 점점 밝아지고요. 그 다음 그 원색이 점점 어두워지죠. 그 다음 그 중간은 적당히 섞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한 다음 OK를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OK를 하지 않아도 바로 적용된 컬러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OK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바뀌었죠. 자, 다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바꾸면 바뀔까요? 이번에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죠? 커서가 선택이 안 돼 있죠. 지금 커서가 이 끝에 있죠? 전체 글씨를 바꾸기 위해서는 커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완전히 선택된 상태에서 하얀색을 선택을 해 주셔야 색이 바뀌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면 워프 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워프 툴 눌러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넌으로 잡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아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휘게 됩니다. 자, 밴드 값으로 휘는 정도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중앙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쪽. 자, 그 다음 지금 호리젠탈인데 버티컬로 주면 좌우측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호리젠탈 디스토션과 버티컬 디스토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글씨가 이렇게 깃발 같은 데 쓰여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죠.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플래그도 있어요. 이건 깃발이죠. 이렇게 깃발이 나부끼는 것 같이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워프 텍스트도 텍스트 변형을 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OK 하시면 적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확정을 할 때는 우측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눌러 주셔야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얹어주시면 특이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누구나 간단하게 합성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기 있는 라쏘나 폴리곤 라쏘로 정교하게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 정교한 선택 말고 어느 정도 포토샵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폴리곤 라쏘나 라쏘 옆에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고 있죠.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물체를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냥을 선택하려고 하면 이 사냥 주위를 최대한 좁게 잡고 최대한 사냥이 제대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역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사각형 선택 툴이 나오면서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체만 선택이 돼요. 완전히 완벽하게는 선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좀 더 미진한 부분들은 내가 여기 있는 라쏘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하고요. 이렇게 잘 안 된 부분들은 이런 라쏘로 빼줍니다. 자, 선택을 뺄 때는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둘러싸 주시면 빠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들 전부 빼줘요. 이렇게. 자, 안쪽도 필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외를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시켜야 되죠. 지금 빠져 있죠?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 줍니다. 그러면 합쳐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 부분이 빠져 있네요. Shift 누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합칩니다. 자, 이렇게 합쳐주면 합쳐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이 제대로 안 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할게요. Ctrl C.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거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책상 옆에를 한번 찍어 봤어요. 여기에 붙여 볼게요. Ctrl V. 붙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가져다 놓고 Ctrl T 줄입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누구나 쉽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것이든 간단하게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손 위에 얹을 수도 있죠. Ctrl V, Ctrl T 해서 사이즈만 적당히 줄여주시면 그대로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손 위에 사람이 얹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곳에 합성을 할 수도 있겠죠. Ctrl V 그대로 얹어주시고 Ctrl T로 적당하게 비율대로만 줄여주시면 이렇게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사냥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주위에 피사체 찍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밝기만 간단하게 조절을 해주셔도 훨씬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밝기 조절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죠. 자, 상단 이미지 메뉴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들어가시면 레벨이라고 있죠. 레벨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의 밝기, 어둡기 분포를 보여줘요. 자,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밝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은 중간 톤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밝은 데도 별로 없고요. 어두운 데도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중간 톤만 많죠. 중간 정도의 밝기만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레벨에서 밝은 부분도 좀 더 올려주고 어두운 부분은 좀 더 낮춰줘서 밝기와 어둡기를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만들면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올려서 자, 어두운 부분 분포를 좀 올려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밝은 부분도 밝게 올려주세요. 밝은 부분을 넓히면 어떻게 돼요? 밝은 부분이 넓어지죠? 여기서 적당하게 밝은 부분을 조절을 해주세요. 어두운 부분 약간만 낮출까요?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원본과 비교를 해볼게요. 에디트에서 언두 합니다. 자, 이게 원본이고요. 지금 바꾼 것은 이게 되겠죠. 자, 어때요? 차이가 크죠? 이게 훨씬 더 선명하고 깔끔해 보이죠?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셨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이라도 손을 봐주시면 사진이 훨씬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문서 작업할 때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도 사진들 많이 들어가시죠. 자, 그런데 그런 워드 프로세서에 사진을 얹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경우 더 밋밋해져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얹게 되면 원판 사진보다 밝기 어둡기 부분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보다 더 밋밋하게 나와요. 그럼 문서에 사진이 밋밋하면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만든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자꾸 낮아져 보이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사진이 올라갔을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사진을 얹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비 값을 좀 더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줘서 문서에 사진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차이가 크겠죠. 요즘은 사진 공유도 많이 하시는데 이왕 사진 찍으신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공유하시면 좀 더 멋진 사진을 공유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만 익히셔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좀 더 고급 기능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심화된 과정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일상에서 이용하는 기능들은 이 정도 기능만 이용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시청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